매서운 겨울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어느 날, 서울 한복판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 촌송골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50대 중반의 재미교포 사업가 마이클 존은 한때 실리콘밸리에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의 삶은 그러나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 송두리째 뒤바뀌고 말았죠.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안개 낀 저녁, 휘길 교통사고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외아들을 앗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마이클은 세상과 단절된 채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 잠겨 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과 흥겨운 캐롤송이 가득한 미국의 크리스마스는 그에게 더 큰 상실감만을 안겨줄 뿐이었죠. 가족과 함께 트리를 장식하고 따뜻한 칠면조 요리를 나누던 행복했던 순간들은 이제 닿을 수 없는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우연히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한국의 설날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음력새에 온 가족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한국 최대의 명절. 떡국, 잡채, 갈비찜, 다채로운 명절 음식과 윷놀이, 연날리기 같은 전통 놀이에 대한 묘사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문화 속에서 잊고 지냈던 삶의 온기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마이클은 충동적으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텅 빈 가슴을 안고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 그는 그렇게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날은 공교롭게도 설 연휴 바로 전날 섣달 금운날이었습니다. 활기 넘치는 서울의 풍경은 그에게 낯설면서도 묘한 설렘을 안겨주었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 손에는 선물 꾸러미를 가득 들고 바삐 움직이는 발걸음들, 마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 마이클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생동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서울의 명동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쌓인 불빛 아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호떡,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음식들은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이클은 한강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물 위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는 왠지 모를 따뜻함이 섞여 있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이클의 귀에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고 그는 그것이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이클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강변 공원 한쪽 구석 쓰레기 더미 옆에 낡은 포대기에 쌓인 아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듯 휘덩이처럼 작은 아기는 힘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5년 전 샌프란시스코의 병원에서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핏덩이처럼 작은 아기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이클은 본능적으로 아기를 자신의 품에 붕 안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아기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아기는 그의 품에서 조금씩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듯 가슴 벅찬 감동과 함께 알 수 없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아기를 안고 급히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기는
저체온증 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아기가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잠든 아기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낯선 땅에서 이 작은 생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아기를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병원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아기의 부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도 실종 신고를 하고 아기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이클은 아기의 포대기 안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한국어로 아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키울 수가 없어요. 아기 이름은 하늘입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쪽지를 읽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하늘이 엄마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를 그리고 하늘이의 엄마를 꼭 찾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말이 서툴렀지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하늘이 엄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지역 방송국에 제보도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은 조금씩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엄마를 찾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자신이 하늘이의 외할머니라고 주장하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딸이 며칠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은 노인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딸, 그러니까 하늘이 엄마는 미혼모였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고 직장에서도 해고당하면서 극심한 절망감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노인과 함께 하늘이의 엄마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들은 서울의 한 낡은 고시원에서 숨어 지내던 하늘이 엄마 박소영을 만났습니다. 소영은 초췌한 모습으로 마이클과 노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영은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후회하며 하늘이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이클은 소영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영과 하늘이가 다시 함께 살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소영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는 따뜻한 삼촌이자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도움 덕분에 소영은 다시 삶의 희망을 찾고 하늘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늘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의 재롱을 보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어느덧 다시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이클은 소영과 하늘이 그리고 소영의 어머니와 함께 떡국을 끓여 먹고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비록 한국말은 서툴렀지만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비극, 그리고 한국에서의 기적.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너를 만나
내 삶은 다시 시작되었어.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를 따뜻함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가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행복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하늘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엿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며 하늘이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이클을 마이클 삼촌이라고 부르며 친아빠처럼 따랐습니다. 소영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도움으로 빚도 모두 갚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늘 마이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하늘이와 함께 서울 남산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하늘이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보며 끊임없이 제잘거렸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하늘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산타워 전망대에 도착한 그들은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서울은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늘아, 저기 봐. 저기가 우리가 사는 서울이란다. 정말 아름답지. 훌륭.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내 삼촌, 서울은 정말 예뻐요. 그리고 삼촌이 있어서 더 좋아요. 마이클은 하늘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삼촌도 하늘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하늘이는 삼촌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란다. 그날 밤 마이클은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5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세상을 떠난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마이클은 사진 속 가족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와 소영,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인연들 덕분에 마이클은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아내와 아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그리고 아들, 나 이제 괜찮아. 하늘이와 소영이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당신들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줘.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소영이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하늘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클이 삼촌, 오늘 널 써내냐, 널 퍼버릴 입들이 있으. 마이클이 와라, 나무도 벌써 봐라. 하늘이는 마이클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하늘이는 까르르 웃으며 마이클의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소영은 주방에서 나와 마이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이클 씨. 아침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마이클은 하늘이를 내려놓고 소영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소영이 정성껏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이클은 하늘이와 함께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는 벚꽃이 활짝 피어 봄의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습니다. 마이클과 하늘이는 벚꽃나무 아래 돗자리를 펴고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는 벚꽃잎을 주워 마이클의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벚꽃잎으로 장식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늘아, 삼촌이 곧 할아버지 같지? 하늘이는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삼촌. 삼촌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삼촌이에요. 마이클은 하늘이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이를 꼭 안아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삼촌도 하늘이를 정말 사랑해. 그렇게 마이클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슬픔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하늘이는 어느덧 어엿한 숙녀로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하여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릴 적부터 마이클에게 배운 영어 실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꿈을 키워왔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그녀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는 하늘이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전수해주고 그녀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는 마이클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가 UN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뉴욕 UN 본부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의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낯선 곳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삼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잘 해낼 수 있어요. 삼촌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할 거예요. 마이클은 하늘이의 당찬 모습에 안심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그래, 하늘아. 삼촌은 너를 믿는다. 내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렴.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는 삼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하늘이는 마이클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뉴욕으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유엔 인턴으로 일하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하늘이는 틈틈이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더욱 성숙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마이클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이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그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하늘아,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하늘이는 마이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이클 삼촌, 모두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없었다면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마이클은 하늘이의 말에 뭉클한 감동을 느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이클과 하늘이 그리고 소영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이클은 하늘이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늘아, 이제 너는 어엿한 성인이 되었으니 내 친아빠에 대해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하늘이는 마이클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마이클을 친아빠처럼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은 하늘이에게 그녀가 태어나기 전에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소영과 하늘이 아빠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하늘이가 벌어지게 된 슬픈 사연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출생에 얽힌 슬픈 진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곧 마음을 추스르고 마이클에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삼촌, 저에게는
삼촌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도 있고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서 삼촌과 엄마에게 보답할 거예요. 마이클은 하늘이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하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이는 자신의 꿈을 향해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녀는 국제기구에서 일하며 세상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하늘이를 보며 뿌듯함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마이클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살며 하늘이와 소영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이와 소영은 마이클의 죽음에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마이클의 장례식을 치르고 그를 양치 바른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하늘이는 마이클의 묘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이클 삼촌, 하늘나라에서는 편히 쉬세요. 삼촌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삼촌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될게요. 하늘이는 마이클의 묘비에 꽂힌 목걸가지를 어루만지며 그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사랑과 헌신은 하늘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는 마이클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이는 마이클의 묘지를 찾아 그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이클 삼촌, 저 결혼해요? 삼촌이 좋아하실 만한 착하고 듬직한 사람이에요. 하늘이는 묘비 옆에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이클과 함께 소풍을 온 것처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촌, 제가 어릴 적에 삼촌이랑 같이 벚꽃 구경 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삼촌이 저한테 벚꽃 잎으로 원관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그때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왕자님인 줄 알았어요. 하늘이는 잠시 추억에 잠겼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삼촌, 저는 삼촌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어요. 삼촌은 저에게 아빠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어요. 삼촌이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늘이는 도시락을 다 먹고 묘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마이클이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마이클 삼촌,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삼촌이 지켜봐 주시는 덕분이에요. 삼촌 사랑해요. 하늘이는 묘지를 떠나 다시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힘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이클의 사랑과 희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앞에는 마이클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